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설계와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차민욱 상무와 같이 이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시공간의 어떤 궁금증 이런 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로투엔에서 건설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민욱 상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6층 규모고요. 연면적은 약 210평 그리고 대지 면적은 8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이제 건축주와 계약했을 때 1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실제 공사는 거기서 3일 빠진 362일 걸려서 사용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는데 혹한기도 있었고 혹서기도 있었고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공사 기간을 이제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하를 팔 때 보통 암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여기는 네. 암 같은 건 없었나요? 암이 있긴 했는데 좀 잘 부스러지는 풍화암이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았었어요. 원래는 불토 심의 같은 경우는 지하 2층부터 무조건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지하 1층인 경우도 주변 시설 건축물과의 어떤 이격거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돼서 불토 심의까지 좀 진행이 됐고, 공사를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행정 기간이 소요되곤 했었습니다. 공사 기간 안에 포함했었는데 2주 정도가 소요가 더 됐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공사를 하면서 그 2주를 줄이기 위해서 크리티컬 공정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해서 2주를 줄인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맞췄고 3일을 더 줄인 상황입니다. 공사 기간에 건축주랑 미팅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나요? 매일 보고는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슈나 공사의 진행, 그 다음에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보고를 드립니다. 매일 핸드폰으로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매달 한 번씩 와서 현장 상황도 보시고 모든 흐름을 아실 수 있게 다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건물 외관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주변 건물에 비해서 조금 더 웅장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건물명을 그래서 붉은색 건물로서 좀 레드포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해 보이는 어떤 비결은 보시면 곳곳마다 약간 가벽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이따 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부분 재밌는 공간감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둥글게 말아서 약간 곡면의 그런 부드러움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시공상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어땠나요, 이런 부분이? 이 공면부를 공사할 때 약간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공면이 하나인데 저쪽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 공면이 두 번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자체의 가장 포인트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장 이쁘게 그리고 깔끔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업체랑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바깥쪽에서 이 공면부를 깔끔하게 만들려면 안쪽, 그러니까 벽돌의 안쪽이죠. 안 보이는 쪽, 그쪽을 커팅을 해서요. 걔를 돌리면서 콘크리트에 부닥치지 않게 돌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쌓으신 건 줄 알겠지만 그런 커팅 작업이 더 들어갔어요. 힘드셨군요. 네. 업체가 힘들었죠. 특이하게 보통 전기선 같은 게 이렇게 인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신주가 앞에 세워지거나 이러는데, 여기 특이하게 전신주도 없고 전기선 들어오는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바닥 매립 전기함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다른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축 건물을 하면은 전기선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전신주를 묻습니다. 이 뒤에 건물도 그 전신주를 묻은 사례인데요. 저희는 그 전신주가 사실 정말 필요한 거긴 하지만 건물 안에 혹은 인면 앞에 생겼을 때 좀 디자인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전신주를 안 심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보이는 저 끝에 있는 전신주에서 땅속으로 매립을 해서 인입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 앞에만 사실 도로 포장을 다시 하면 되는데 저쪽부터 여기까지 도로 포장을 다시 한 경우 약간의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건물 자체의 가치는 훨씬 올라가겠죠. 처음에 깔끔한 분위기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 건물 현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성제를 쓰기보다는 제작을 해서 좀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아래 건물 이름까지 저희가 넣어서 깔끔한 건물의 입구 부분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로텐에서 하고 있는 건물은 각각 건물마다 좀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좀 붙이고 현판도 나가지고 브랜드화를 개별 건물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잘해서 네. 나중엔 제로투엔이라고 붙어있으면 건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게 아, 좋은 자세. 만들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입구 부분에는 저희가 다양한 진입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2층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지하층도 바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지하층의 접근성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단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생겨난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대지 레벨 4 좌측 끝과 우측 끝이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한 50cm가량 단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주차장은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턱 없이 들어오는 게 이제 차량한테도 좋고, 그리고 여기는 단을 둬갖고 사람들이 진입하기도 좋게 만들었고, 또 한쪽은 장애인, 법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램프가 있어야 되고요. 램프를 설치하느라고 이렇게 좀 다양한 디자인이 된 듯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상으로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이 이제 시각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이거를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꼭 노란색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많이 된 데 좀 가보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네. 스테인레스 같은 걸로 박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불법인가요? 그거는 완전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용인했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런 걸 했고 그때 시공된 거군요. 네, 최근에는 더 강화된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딴 데서 그걸 보시고 여기다 그걸 해달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은 그게 준공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아. 되면. 사실 이게 건물을 지었을 때 그냥 사용승인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유관부서에서 다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차 관련 공무원도 나오고 조경 공무원도 나오고 건물 확인하는 특검이라는 검사하시는 분도 나오고, 특히 장애인 협회 쪽에서 나와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배가 되면은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건물을 짓고 6개월 뒤 그리고 2년 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요새는 특히 좀 법적인 선 안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법적인 선 안에서 가장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게 나야. 여기 이건 뭔가요? 얘는 트렌치입니다. 트렌치라고 하는 건 이제 비가 들이쳤을 때 빠지는 트렌치 구멍이고요. 이렇게 차가 진입하는 부분의 트렌치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덜컹덜컹 소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트렌치를 써야 돼요. 무소음 트렌치라고 하는데 그 무소음 트렌치는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트렌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스프링클러 송수구 그리고 연결 송수구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나가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이렇게 잘 매립을 하려고 이렇게 골조 단계에서부터 했었고, 요게 시공 단계에서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시공 단계에서 제가 설비업체한테 미안하지만 2번 정도를 뜯었다 다시 했어요. 그래서 위치가 잘못되고 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면서 2번 정도 뜯었었고, 이게 사실 콘크리트에 매립되면 좋지만 콘크리트에 매립되었을 때 이 안에 배관이 광경이 크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양의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바깥쪽으로 설치를 하고 이 위에 바깥에 보시면 마감을 따로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 골조 손실 없이, 그래서 바깥에 마감을 더 덮어줌으로써 이렇게 이쁘게 매립을 시킨 겁니다. 확실히 깔끔하네요. 네. 이 프로젝트는 법적 주차 대수는 이제 6대였었는데요. 이 6대를 하는 방법은 겹주차를 놔서 좀 타이트하게 하고 1층을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여기 전체를 사옥이라든지 오피스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차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통로가 있는 직각 주차 형태를 만들었고요. 필요하면 겹주차를 놔서 최대 12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기 이제 파여 있는 건 뭔가요? 아, 저거는 이제 오픈 트렌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트렌치 커버를 안 씌우고 그냥 오픈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쓰는 방식인데, 먼저 보여드렸던 그 무소음 트렌치를 디자인된 걸 선택을 해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여기는 커버를 없애면서 사용성에도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픈이 돼 있으면은 먼지가 쌓였다거나 그다음에 이물질이 쌓이는 게 확인이 되고 청소하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오픈 트렌치를
해주는 게 좋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죠. 오픈 트렌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폭이 넓다 보면 사람이 다리가 빠진다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을 좁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1층이 대부분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모습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장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일자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길쭉한 형식의 검은색으로 만든 다음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모듈의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알루미늄 판넬인데요. 주문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절곡을 해갖고 와서 현장 조립을 한 겁니다. 기성 제품이 있긴 한데 네. 디자인 쪽에서 원했던 게 길쭉한 그런 방향성이 있어서 주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필로티 하부는 가끔 점검을 위해서 여기를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얘는 네. 그러면 탈착이 가능한 건가요? 드릴만 있으면은 나사를 풀러서 그냥 바로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구조물이랑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이 구조물은 이 현장의 특성상 이 앞에 도로와 뒤쪽 그 부지에 대지가 이제 레벨차가 거의 1m 가까이 나서요. 뒷집은 지금 저기 저 선 보이는 저쪽이 거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담이 혹여나 이제 여기가 낮다 보니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구조 보강을 해갖고 넘어오지 않도록 잡아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설계사랑 잘 협의가 돼서 하면 좋은데요. 간혹 시공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때가 있어요. 막 흙막이 그 나무 판들로 막아놓고 끄시고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설계사와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디자인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신경 써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입구 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편함이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좀 깔끔하게 되는 걸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런 우편함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그러니까 이 우편함을 어떤 디자인을 쓸지를 미리 협의를 해서 이 사이즈에 맞게 콘크리트 자체에 박스를 매립을 해서 시공을 합니다. 골조가 완공되고 나서 넣었을 때 딱 들어맞게 양쪽으로 5mm 오차 이내로 해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됩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선 골조 단계부터 사실 어느 정도 스펙이 미리 정해 있어야겠네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콘크리트에 매립을 하고 싶다면 만약에 디자이너 입장에서 스펙만 정해져 있으면은 매립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기성제인 거죠? 예, 이건 기성제, 기성 우편함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밖에서 약간의 곡면들을 이용해서 볼륨감이라든지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었고 입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곡면을 약간 넣어서 재미있는 입구성을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벽과 천장에 경계가 없으니까 네. 재밌는 네. 느낌의 공간이 됐네요. 네. 여기는 이제 계단실인데요. 저희가 대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전용 공간을 반듯하고 넓게 쓰기 위해서 계단은 대지에서 좀 산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보시면 특징이 일단 이 엘리베이터 앞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써서 저희가 여기 옆면적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러려면은 앞에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만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이트에서는 1,500 정도 필요한데 한 조금 더 넓게 해서 한 1,800 정도로 확보를 했어요. 내렸을 때 쾌적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도록 했고요. 여기 계단 난간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 계단이 보통은 여기 위쪽에 보통 올라탑니다. 그러면 요만큼 공간이 조금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계단 사이 공간의 틈에다가 옆으로 비치는 방식을 써서 이 실제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공이 더 힘든가요? 위에다 올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난이도는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품이나 이제 손은 더 많이 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2층에 회사가 있다면 여기가 첫 이미지 공간이 되거든요. 이런 디자인적 요소가 있어서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사실 건물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화점이라든지 장수구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 기성제를 쓰면 이제 스테인레스에다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 공간 톤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 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더 어렵나요? 시공에서? 이것도 시공에서 더 어려운 부분이 일반적인 기성품이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용도 일반 기성 제품보다는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더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싼 부분이 있는데 건축주 분이 약간 미술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 이런 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한번 맞춰서 해본 방법입니다. 한번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 건물은 특징이 부분마다 다른 요소들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계단 중간 참에도 유리를 통해서 개방감을 주는 이런 창들,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중간 참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사실 환기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환기가 되는 거랑 기계 환기만 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화장실에 저렇게 창을 놨고 외관에서 봤을 때 그 가벽이 이 화장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화기 앞에 저희가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화기 자체도 하나의 좀 요소인데 그래도 아예 안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한 이런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런 거 비용이 얼마가 되나요? 이런 거는 다행히 주문 제작은 아니라서요. 기성품이라서 뭐 4, 5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건물에 이제 소화기가 전체 20개 정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4, 5만 원도 20개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공용부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